여러분, 2026년 3월 현재 정부는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8%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가 10만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올라 연간 21만 6천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동시에 전국 지자체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평균 38% 인상해서 같은 가구가 연간 7만 8천원에서 10만 8천원으로 3만원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숫자만 보면 전기료 인상 충격이 쓰레기 봉투보다 7배 크지만 과연 어느 것이 여러분 지갑과 한국 경제에 더 위험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료는 경제 전체를 한 방에 흔드는 폭탄이고, 쓰레기 봉투는 가게를 조용히 갉아먹는 백혈병이며, 둘 다 위험하지만 타격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전기료는 단기 충격으로 체감은 크지만 대응이 가능한 반면, 쓰레기 봉투는 장기 누적 부담으로 체감은 작지만 피할 수 없고 계속 피를 빼는 구조이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비교 분석을 보시면 왜 전기료와 쓰레기 봉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전기료와 쓰레기 봉투는 둘 다 생활 필수 비용이고 둘 다 계속 오르지만 타격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전기료는 폭탄처럼 한 번에 터지는 충격형이고 쓰레기 봉투는 독약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침투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위협입니다. 전기료가 더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한 번 오르면 영향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는 점인데, 전기는 가정뿐 아니라 산업 전반과 자영업 모두의 필수적이므로 전기료 인상은 경제 전체를 동시에 타격하고, 2026년 3월 전기료 18%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연 21만 6천원 추가 부담이지만 24시간 냉장고와 에어컨을 돌리는 편의점은 월 전기료가 120만원에서 142만원으로 연 264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제조업체는 더욱 심각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전력비가 생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므로 전기료 18% 인상은 원가를 3.6에서 5.4% 끌어올려 수익성을 직격탄으로 마치고, 포스코는 2026년 예상 전력비가 2조 5천억 원에서 2조 9,500억 원으로 4,500억 원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8%에서 5.8%로 2.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공장 전력 소비가 막대해서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료가 더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연쇄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인데, 전기료가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2026년 전기료 18% 인상으로 식당은 주방 전력비와 냉장고 전기료 상승으로 원가가 3에서 5% 증가해서 김치찌개 1인분이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랐고, 제과점은 오븐과 냉장 진열대 전기료 상승으로 빵 가격을 평균 7% 인상했으며, 세탁소는 세탁기와 건조기 전력비 급증으로 세탁 비용을 15% 올렸고, 헬스장과 수영장은 공조와 온수 전력비 증가로 회원권을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렸으며, 결국 소비자는 전기료 직접 인상분 연 21만 6천 원 외에도 각종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간접 부담이 연 50만 원 이상 추가되어 총 70만 원 이상 타격을 받습니다. 2026년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기료 10% 인상 시 소비자 물가는 6개월 내 0.8% 상승하고 18% 인상이면 1.44% 상승 효과가 있으며, 이는 현재 물가 상승률 2.3%에 1.44%포인트가 더해져 3.74%로 급등한다는 의미이고, 물가가 3%대 후반으로 치솟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전기료가 더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정책 변수로 한 번에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쓰레기 봉투는 230개 지자체가 각자 알아서 조금씩 올림으로 전국적인 충격파가 분산되지만, 전기료는 정부가 중앙에서 일괄 결정함으로 한 번에 대규모 인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2023년에는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3% 인상이 단행되었으며, 2026년에도 18% 인상 후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누적 30% 인상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30% 인상이 현실화되면 4인 가구는 연 36만 원, 편의점은 연 440만 원, 포스코는 연 7,500억 원 추가 부담으로 경제가 멈출 수 있습니다. 반면 쓰레기 봉투가 더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필수재라는 점인데, 전기는 절약하면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쓰레기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발생하고 반드시 배출해야 하므로 CO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우며 4인 가구는 아무리 절약해도 주 2에서 3회 20리터 봉투를 써야 하고 1인 가구도 주 1회 10리터 봉투는 필수이며 봉투 없이 배출하면 과태료 10만원이므로 가격이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무조건 사야 하는 구조이고 이는 수요 독점을 가진 지자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전기료는 48% 올랐지만 쓰레기 봉투는 95% 올라서 2배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고 이는 지자체가 주민 반발이 적은 쓰레기 봉투를 집중적으로 올려서 재정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더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조용히 계속 오른다는 점인데 전기료는 정부 발표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 체감이 크지만 쓰레기 봉투는 각 지자체가 슬그머니 고시하고 편의점 가격표만 바뀜으로 체감이 작고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투가 올랐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누적 부담은 훨씬 크며 예를 들어 2020년 송파구의 20리터 봉투는 400원이었는데 2021년 430원, 2022년 470원, 2023년 500원, 2024년 530원, 2025년 550원, 2026년 780원으로 매년 조금씩 올라서 6년 누적 95% 인상이지만 한 번에 95% 오른 게 아니라 매년 평균 12%씩 올라서 체감이 분산되었고 사람들은 개구리 삼기 효과처럼 서서히 익어가는 중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4인 가구가 2020년에는 연간 쓰레기 봉투 비용으로 4만원을 썼지만 2026년에는 78,000원으로 38,000원 즉 95% 증가했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 스티커까지 합치면 2020년 55,000원에서 2026년 12만원으로 65,000원 즉 118% 증가했으며 10년 후인 2036년에는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년 25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보유 시 누적 450만원으로 중고차 한 대 값이 쓰레기 봉투로 사라지게 됩니다. 쓰레기 봉투가 더 무서운 세 번째 이유는 사실상 세금 구조라는 점인데 쓰레기 봉투는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담함으로 종량세와 같고 특히 대가족과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역진세 성격을 가지며 월 소득 200만원인 4인 저소득 가구는 쓰레기 봉투에 월 1만원 즉 소득의 0.5%를 쓰지만 월 소득 1,000만원인 고소득 2인 가구는 봉투에 월 5,000원 즉 소득의 0.05%만 쓰므로 소득 대비 부담률이 10배 차이 나고 또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지자체 세외 수입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지방세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2026년 전국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2조 1천억 원으로 이는 지방소득세 3조 8천억 원의 55% 수준이고 주민세 1조 2천억 원보다 많아서 쓰레기 봉투가 사실상 제2의 주민세로 작동하고 있지만 세금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동의도 필요 없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구청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에이전티 가입 기술이 가계부 관리 앱에 도입되면서 숨은 비용을 찾아내는 기능이 주목받고 있는데 토스와 카카오페이 앱은 나이가 사용자의 1년간 지출 내역을 분석해서 전기료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쓰레기 봉투는 38%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면 연 2만원 절약 가능합니다라는 맞춤형 조언까지 제공하며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한 20만 명의 사용자 중 68%가 쓰레기 봉투 지출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응답했고 이후 분리배출을 강화해서 평균 15% 절감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는 전기료와 쓰레기 봉투의 타격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 전기료는 단기 충격형으로 한 번에 아프지만 대응할 시간이 있고 예를 들어 전기료 18% 인상이 발표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 에너지 효율 가전으로 교체하거나 사용 시간대를 심야로 조정하거나 태양광 패널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산업체도 공장 가동 시간을 조정하거나 에너지 절감 설비에 투자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는 장기 누적형으로 계속 피가 빠지는 구조이고 아무리 절약해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없으며
매년 조금씩 오름으로 대응할 기회도 없이 당하고 10년, 20년 누적되면 어느새 막대한 금액이 사라져 있는데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전기료가 kWh당 평균 14센트 약 180원으로 한국 150원보다 20% 비싸지만 쓰레기 수거는 대부분 지역에서 세금으로 처리되어 종량제 봉투가 없고 유럽은 전기료가 kWh당 30센트 약 390원으로 한국의 2.6배이지만 쓰레기 봉투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은 전기료 kWh당 26엔 약 260원으로 한국보다 73% 비싸지만 쓰레기 봉투는 45리터에 80엔 약 800원으로 한국 780원과 거의 같아서 한국은 전기료는 선진국 대비 저렴하지만 쓰레기 봉투는 선진국 수준으로 비싸서 상대적으로 쓰레기 봉투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기료 대응 전략은 첫째, 10년 이상 된 냉장고와 에어컨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해서 전력 소비를 40% 줄이고 초기 투자비 200만 원은 7년이면 회수되며 둘째, 심야 전력 활용으로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밤 11시 이후 가동해서 kWh당 60원으로 낮 시간대 150원 대비 60% 절감하고 셋째, 태양광 패널 3kW 설치로 월 전기료 8만 원을 절감해서 10년이면 투자금 회수 후 20년간 무료 전기를 쓸 수 있으며 넷째, 전기차 B2G 기술로 심야 충전 후 피크 시간대 역충전에서 차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면 4인 가구 기준 전기료를 연 1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42% 절감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대응 전략은 첫째, 과대 포장 제품을 피하고 장바구니 사용으로 비닐을 최소화하며 둘째,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제거해서 부피를 30% 줄이고 셋째,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며 넷째, 온라인 대량 구매로 100장 단위로 사서 장당 5에서 10% 할인받고 다섯째, 가격이 저렴한 인근 지자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이렇게 해도 절감 폭은 연 3만 원 정도로 전기료 50만 원 절감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전기료는 11만 8천 원으로 작년보다 2만 원 올랐고 체감이 크지만 에너지 효율 가전으로 교체하면 5만 원 절감 가능하고 쓰레기 봉투는 8천 원으로 작년보다 2천 원 올라서 체감은 작지만 절대 피할 수 없고 매년 계속 오르며 30년 누적하면 1,080만 원이 사라지는데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기료는 경제 전체를 한 번에 흔드는 폭탄이지만 대응 가능하고 쓰레기 봉투는 가게를 조용히 갉아먹는 백혈병이지만 피할 수 없으며 전기료는 단기 충격으로 한 번에 아프지만 절약으로 완화할 수 있고 쓰레기 봉투는 장기 누적으로 계속 피를 빼지만 대체제가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은 전기료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가전에 투자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에코바이오 같은 수혜주에 투자해서 남들이 전기료와 쓰레기 봉투에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관련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이중 비용 폭탄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소비자이자 투자자의 자세이고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에너지 효율 가전 견적을 받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강화하며 관련 주식을 매수하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